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약 18조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10배 프리미엄을 부여해 기업 가치를 계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비교 기업으로 삼은 기업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하고 공모 가격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최대 18조 5,30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1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상장 이후 예상 시가총액은 하단 기준 15조 7천억 원, 그리고 상단 기준으로는 18조 5천억 원으로 억 원입니다. 그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저 하나금융이랑 우리금융은 이미 저 공모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뛰어넘었다고 보시면 되고, 리딩뱅크, 그러니까 1위 금융사인 KB금융 그리고 신한금융도 위협할 만한 몸값인데요. 이 공모가가 희망밴드 하단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상장 첫날 시초가가 2배로 뛰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해도 하면 기업 가치가 30조 원이 넘어서 바로 금융주 1위를 꿰찰 수 있을 정도의 몸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기업 가치를 책정할 때 그리고 멀티플을 부여할 때도 이제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과연 카카오뱅크를 어떤 IT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과 비교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죠. 맞습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그런 게 다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읽어보면은 핵심은 카카오뱅크는 본인들이 은행보다, 전통 은행보다는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뱅크는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교 기업을 설정을 하는데, 비교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모가 비슷하거나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을 삼거든요. 예. 근데 국내를 막론하고 카카오뱅크는 전통 금융사를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이 비교 기업이 어떤 게 올라왔냐면은 이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스웨덴의 디지털 금융회사 아니면은 뭐 온라인 금융상품 플랫폼 기업 4곳을 선정했는데, 그러니까 전통 은행이 한 곳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들 기업 4곳의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은 7배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주라면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이 PBR 7배인데,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는 구체적으로 저 PBR 7배를 도출해낸 뒤 여기에 할인율 약 20%를 적용해서 이 PBR 4배 수준에서 공모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을 하긴 했지만 이 PBR 4배도 국내 4대 금융지주 평균 PBR이 0.4배, 0.5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체성이 전통은행, 전통금융사가 아니라는 점을 못 박았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근데 좀 그 애매한 부분이 이 플랫폼 기업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진짜 플랫폼 기업이라면은 이 수수료 이익의 비중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자 이익 비중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 구조만 놓고 보면은 플랫폼보다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원하는 플랫폼보다는 은행에 가깝다는 건데, 그럼에도 이 전통 은행이라면은 절대 받을 수 없는 PBR 7배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을 책정했다. 이거를 두고 과연 좀 적절한 몸값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전에 허윤영 기자가 잠깐 힌트를 줬는데, 그러니까 뭐 사업 구조를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상장 전에 사실 거론됐던 기업이 해외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뭐 세븐뱅크 이런 그 중국으로 치면 위뱅크 이런 디지털 은행들이 거론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들 기업이 아니라 생소한 기업이 선정이 돼서 과연 이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그 밸류에이션 그 논리를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비교 기업 중에 그 로켓 컴퍼니라는 그 회사가 제일 큰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최대 온라인 주택 담보대출 이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마이너스 통장, 뭐 비상금 대출, 네. 이런 신용대출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대출이 자산의 대부분인 카카오뱅크가 이 주담대, 그러니까 주담대는 아직 카카오뱅크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 주담대를 주로 영위하는 이 회사를 비교 기업으로 삼은 게 과연 적절하냐? 이 수익 구조가 너무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로켓 컴퍼니를 제외한 그 세 개사, 이게 각각 브라질 회사, 러시아 회사, 그리고 스웨덴 회사인데 정말 저도 약간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예. 이 회사들의 평균 자본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 규모뿐만 아니라 이 재무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근데 뭐 자본 규모가 적은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지만 이들 기업 나머지 세 곳의 PBR이 몇 배냐면은 8배, 9배에 네. 달하고 있어서 나머지 세 곳이 그 카카오뱅크의 몸값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도 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날 카카오뱅크의 비교 회사로 선정된 기업과 카카오뱅크는 수익성과 사업 영역 그리고 플랫폼 성격 측면에서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 카카오뱅크가 성장성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좀 너무 과도한 자신감, 좀 자만심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 대여급 공모 기업의 공모가 고평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한껏 높아진 상태여가지고 예. 좀 그러니까 자신감보다는 자만심 이쪽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할인율이 적용이 되면서 나름 공모가가 뭐 낮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지적을 해준 것처럼 멀티플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좀 다른 부분에서도 쟁점을 하나 보자면, IPO 대여기업 가운데 크래프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강점이자 약점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하나 가지고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카카오뱅크 역시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이거는 어떤 포인트입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래프톤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공모가에 대한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 이게 높은 PER이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일 게임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카카오뱅크도 일반 기업으로 치면은 이 단일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로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카카오뱅크는 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기업대출처럼 여러 대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좀 시중은행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이 전체 여신의 75%, 74%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은행 중에서 이 외국계 은행들이 그 신용대출 비중이 높거든요. 예.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36%인데 이것도 높다라고 보는데, 카카오뱅크는 거의 2배에 달하는 74%. 그러니까 단일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이게 잘만 하면은 본인들의 강점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 그만큼 좀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좀 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좀 이게 단일 상품으로 지금까지 물론 성장을 잘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그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물론 상장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에도 진출할 예정이지만 과연 이게 신용대출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국내 우리 경제 내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태라, 금융당국의 규제도 나날이 세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인터넷 토스뱅크나 아니면 K뱅크처럼 이런 다른 은행과의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좀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 이 좀 상장 전까지 공모가를 두고 좀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